안녕하세요. 셀플러스 R&D팀 최진영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여름 시즌에 활용하시기 좋은 음료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 카페 메뉴들도 배달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료 레시피뿐만 아니라 배달 음료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기 좋은 팁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음료들은 티를 활용한 음료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당이 낮은 음료나 건강에 대한 효능적인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고 계시는데요. 티를 활용해서 음료를 만드시게 되면 각각의 티마다의 효능에 따라서 다양한 음료들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티의 수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컬러감이 있는 음료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티들은 물에 우려내서 먹는 방식들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티를 활용한 칵테일이라든지 티를 활용한 에이드 음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티를 활용해서 다양한 과일 잼들과 과일을 활용한 새콤달콤한 티 음료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료는 가장 많이 저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녹차를 활용한 음료를 만들어 볼 텐데요.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녹차 티백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녹차는 향이 가해진 녹차보다는 일반적인 클래식한 녹차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티를 활용한 음료를 만들 때 티 같은 경우에는 추출되는 시간이나 추출되는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는 리플잼을 활용해서 베리에이션된 음료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더 고온으로 단시간에 빠르게 좀 추출하는 방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티백을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작업을 좀 진행할게요. 지금 만드는 음료는 아이스 음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음컵에다가 담아주도록 할 건데요. 14온즈 기준으로 한 잔의 음료를 만드실 때는 150ml 정도의 온수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16온즈 기준의 음료를 만드실 때는 200ml 정도의 온수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티를 우려내실 때 레몬을 함께 활용해서 티를 우려내 주시면 음료가 조금 더 새콤한 느낌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아이스 음료로 활용하시면 더 좋은 음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티가 다 우려졌으면 음료 컵에 디스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로피칼 리플잼을 활용을 할 건데요. 파인애플 풍미가 나는 열대과일 시럽 잼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린 트로피컬 티라는 이름의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일청이나 퓨레 등을 함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잔에 준비된 잼을 좀 넣어 주시고요. 얼음을 먼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레몬 슬라이스를 함께 토핑을 해주시면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맛적인 부분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레몬 슬라이스도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준비된 녹차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컵에 모자란 부분은 얼음으로 조금 더 채워주시고요. 마무리는 허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를 활용한 음료를 만드시게 되면 티백이 계속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티 맛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드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배달 음료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음료는 히비스커스 망고티인데요. 앞전에 녹차 같은 경우에는 티백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티 파우더가 굉장히 잘 나와져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활용한 티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백을 활용한 음료를 만들게 되면 오랜 시간 티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내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좀 있고요. 분말 형태의 티를 활용하시게 되면 만드는 시간은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음료는 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티는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티를 활용할 건데요. 히비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티입니다. 그리고 빛깔도 붉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 색감 좋은 음료로 활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된 티 파우더에 온수를 활용해서
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히비스커스 티 같은 경우에는 새콤한 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달콤한 망고를 활용해서 티 음료를 한번 만들 건데요. 여기에 망고 과육을 살릴 수 있는 망고 잼이나 맛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망고 파우더를 함께 더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일 수 있도록 혼합해 주시고요. 테이크아웃 컵에 얼음을 좀 채워주시고요. 뜨거운 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컵에 얼음은 가득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된 티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망고를 활용해서 토핑을 할 건데요. 냉동망고를 버블 스트로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잘라주셔서 위에 토핑해 주시면 망고 맛도 더해주시고 식감적인 부분도 더 도와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에 망고 토핑을 올려주시고 마무리는 컵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을 활용한 크림 라떼 메뉴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아인슈페너나 비엔나 커피처럼 크림을 활용한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림을 활용한 음료를 배달 음료로 활용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크림과 음료가 섞여지면서 더 맛있는 음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림을 활용한 2가지 메뉴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볼 음료는 멜론 코코넛 크림 라떼입니다. 저는 코코넛 크림을 만들고 멜론 라떼 위에 올려서 자연스럽게 멜론과 코코넛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라떼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코코넛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을 만드실 때는 매장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휘핑크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오늘 식물성 크림을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은 식물성 크림과 동물성 크림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동물성 크림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없이 고소한 크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식물성 크림 같은 경우에는 달콤하고 좀 산뜻한 제형감의 크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드시고 싶으신 음료에 따라서 적절한 크림을 선택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준비된 크림을 블렌더 안에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코코넛 파우더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크림을 블렌더에 함께 넣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블렌더에 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매장에서 블렌더를 활용하면 손쉽게 크림을 만들 수 있지만 몇 가지들의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크림은 항상 차갑게 보관하신 상태로 활용해 주셔야 원하시는 농도를 좀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렌더를 활용하실 때는 너무 강한 세기보다는 조금 저속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훨씬 조금 더 부드러운 크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블렌더를 활용해서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림을 만드실 때는 한 번에 너무 오랜 시간 돌리지 마시고요. 10초씩 끊어가면서 제형감을 보면서 블렌더를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10초 정도 블렌딩 됐을 때 편하게 아인슈페너 음료를 활용하실 수 있는 농도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크림을 덜어 놓을게요. 저는 지금 휘핑크림 300ml에 파우더를 100g 넣어서 1:3 비율의 크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16온즈 사이즈 기준으로 한 5잔 정도를 만드실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에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신 상태로 그때그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림이 만들어졌으면 음료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론 라떼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우유에 멜론 파우더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파우더를 활용을 하지만 멜론 퓨레라든지 시중에 나와져 있는 멜론 음료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유에 파우더를 잘 녹여주시고 멜론 라떼가 다 완성이 됐으면 위에 올라갈 크림을 조금 더 덜어서 준비를 좀 해볼게요.
5잔 분량으로 만들어진 크림을 1잔 분량씩 소분을 좀 해주시고요. 우유로 농도는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유를 소량만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제형감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림과 라떼가 만들어졌으면 컵에 한번 담아 볼게요. 크림 라떼나 아인슈페너 음료들을 만들 때는 얼음이 컵 밖으로 나오게 얼음량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음료 표면이 예쁘지 않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량은 조금 줄여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진 라떼를 잔에 부어 주실게요. 이 위에 만들어진 크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마무리 해주셔도 좋지만 저는 위에다가 코코넛 칩을 함께 토핑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멜론 코코넛 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크림 라떼는 인절미 크림 라떼입니다. 이번에 만들 크림은 곡물 라떼를 활용해서 크림을 만들어 볼 텐데요. 곡물 라떼 파우더를 활용하시거나 미숫가루 등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또 요즘에는 흑임자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 파우더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곡물 파우더들을 활용하시면 고소한 곡물 크림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할매 입맛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전통 재료들을 활용한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식물성 크림을 준비해 주시고요. 미숫가루 혹은 곡물 파우더를 함께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블렌더를 활용해서 저속으로 10초 정도 블렌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 크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다른 크림에 비해서 곡물 파우더가 들어간 크림들은 조금 더 빡빡하고 단단한 제형감의 크림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토핑들을 위해 함께 활용해 보시기 좋은 크림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꾸덕한 느낌의 크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림을 활용해서 인절미 크림 라떼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우유 대신에 더 고소한 맛을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두유를 활용해서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식물성 우유에 대한 것들이 많이 관심받고 있어서 두유라든지 코코넛 밀크 혹은 기리우유 같은 다양한 식물성 밀크들을 음료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컵에 먼저 얼음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도가 조금 적은 두유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고소한 느낌의 음료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두유를 부어주시고 여기에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한 샷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위에 인절미 크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절미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형감이 굉장히 단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유를 불어서 조금 더 풀어서 편하게 사용하셔도 좋고요. 크림 제형감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스쿱을 활용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림 위에 인절미를 토핑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음료 위에 토핑된 재료들을 함께 배달을 해주실 때는 별도로 따로 포장해서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진 곡물폼 위에 작은 인절미들을 좀 올려주셔도 좋고요. 찹쌀떡이나 다양한 떡들을 활용해서 올려주시면 식감적인 부분도 그다음에 모양도 좀 예쁘게 완성시킬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견과류들을 조금만 더 토핑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 인절미 크림 라떼 같은 경우에는 크림하고 인절미를 함께 떠서 드시고 나중에는 음료와 함께 섞어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더 맛있게 음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절미 크림 라떼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볼 메뉴들은 바로 컵빙수입니다.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빙수 메뉴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배달로 빙수를 활용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컵빙수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나눠서 먹는 빙수보다는 각자 개인적으로 먹는 빙수가 더 훨씬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블렌더를 활용을 해서 손쉽게 컵빙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라페 음료를 만들듯이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블렌더 볼에 정수물을 좀 넣어 주시고, 일반적인 얼음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지만 저는 우유 빙수의 느낌을 조금 연출해주기 위해서 우유 파우더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매장에서는 쉽게 바닐라 파우더 등을 함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유 파우더를 넣어주시고 얼음을 채워줄 건데요. 얼음량을 좀 더 많이 넣고 만들어 주셔야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블렌더를 활용해서 30초 정도 블렌딩 해주도록 할게요. 배달을 할 수 있는 빙수를 만드실 때는 토핑이나 가니쉬 재료들을 음료 위에 쌓아주는 것보다는 음료 사이사이에 토핑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유지력이나 드실 때도 훨씬 더 맛있고 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유 얼음과 팥, 그리고 저는 사과잼을 같이 활용해서 팥빙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 벨 밑에 우유 얼음을 먼저 깔아주시고요. 표면을 조금 평평하게 다듬어 주시고 이 위에다 팥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우유 얼음을 층층이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에다가 사과잼을 토핑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위에 마지막으로 우유 얼음을 조금 더 채워주시고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팥으로 토핑해 주도록 할게요. 이 위에는 마무리로 찹쌀떡으로 토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떡은 4등분으로 토핑하셔서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과잼과 우유 얼음을 활용한 컵빙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만들어 볼 음료는 호박콘 컵빙수입니다. 호박과 곡물을 활용한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에스푸마 빙수라고 해서 크림이 올라간 형태의 빙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에스푸마라고 하는 뜻은 크림이나 무스를 뜻하는 스페인어로 다양한 요리나 음료들에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크림을 활용해서 부드러운 컵빙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블렌더에 얼음 베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넣어주시고요. 옥수수 파우더를 활용해서 옥수수 얼음 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30초 정도 블렌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얼음이 다 완성이 됐으면 호박 크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별도의 블렌더를 사용하시지 않고 크림을 바로 제조를 해줄 건데요. 제가 사용할 재료는 곡물 파우더하고 호박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굳이 블렌더에 돌리는 작업 없이 편하게 바로 섞어서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휘핑크림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곡물 파우더, 호박 리플잼을 더해 주도록 할게요. 세 가지를 잘 혼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블렌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곡물 파우더와 호박잼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형감이 잡혀지게 돼서 바로 빙수 토핑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가 됐으면 컵에 순서대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얼음을 넣어주시고요.
호박 곡물 크림을 중간 토핑으로 좀 넣어줄게요. 이 사이사이에 저는 인절미를 함께 토핑을 해서 씹는 식감까지도 조금 더해줄 수 있도록 중간 토핑을 함께 활용을 좀 해볼게요. 다시 만들어진 옥수수 얼음 베이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평평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 위에 팥을 한 번 더 토핑을 좀 해줄게요. 컵빙수로 활용될 때는 이렇게 토핑들을 중간중간에 활용해 주셔야 조금 더 유지력 있게 오래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옥수수 얼음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자, 이 위에 마지막으로 아까 마무리된 크림을 한 번 더 올려주시고요. 팥을 좀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무리로 호박콘 빙수이기 때문에 이런 호박칩이나 호박씨를 마무리로 토핑을 조금 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배달을 활용해서 음료를 제공해 주실 때는 이런 토핑들은 별도 용기에 따로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절미로 토핑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호박콘 컵빙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페에서 여름 시즌에 활용하시기 좋은 음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배달뿐만 아니라 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음료들이니까요. 다가오는 시즌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셀플러스 R&D팀 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